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잇따라 착공에 들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전력 공급 인증서 가격이 갈수록 내려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성패는 전력 공급 인증서 가격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유흥업소 등에서 거리 두기는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대화를 하는 게 일상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REC라고 부르는 신재생 전력 공급 인증서 가격인데요. 산자부가 새만금 육상태양광의 전력 단가가 너무 높다며 낮게 책정할 것으로 보여 발전소를 짓고도 표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추진되는 육상태양광은 현재 300메가와트.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육상태양광의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축구장 500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1구역은 40% 가까이 공정이 진행되고 같은 규모의 2, 3구역도 최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1구역의 전력 발전 단가 1kW시당 1REC는 163.9원으로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해 산자부와 20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2구역과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3구역도 비슷한 단가를 놓고 산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의 합당성을 검토한 이후 이르면 오는 6월 산자부가 단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REC 비용평가를 지금 비용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가 너무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비용평가를 하는 건지 평가위원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비용만 보고 있는 건지 명확성이 없고요. 하지만 REC 가격이 크게 떨어져 수익률 보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마다 10원씩 떨어져 현물 시세는 지난해 153원, 올해는 143원에 거래되고 있는 형편. 이 때문에 산자부는 2, 3구역의 단가를 163.9원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낮으면 시민들의 수익률 보장이 어렵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도 중도에 중단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사업들은 국가가 좀 주도를 해야 된다. 이게 안 그러면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다. 그게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그린 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삼은 새만금. REC 가격 수준으로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이 오는 2023년 하반기 시작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착공한 스마트 수변도시는 오는 2024년 용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청은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변도시는 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들여 면적 6.6제곱킬로미터,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새만금호 수질의 악화 원인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새만금호 정체 수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질 관리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해수유통에 따른 새만금호의 해수 흐름 영향과 내부 개발 등을 살펴 정체 수역에 대한 수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오는 6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군산항 항만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항만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서 해상풍력 기자재 야적장과 중량 화물부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는 다음 달 착수보고회를 거쳐 하반기 변경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활성탄 섬유와 농생명 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29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는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이같이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활성탄 섬유 기술 지원 산업화 촉진 사업은 143억 원이 투입되며 ECO 융합섬유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합니다.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농생명 바이오 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 촉진 사업은 86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가 소규모 어가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규모 1,080어가이며 내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임업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당초 오늘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 6곳이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소기업은 군산의 JI테크와 익산의 진우 SMC 등 6곳입니다. 탄소와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속한 이들 기업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수출 실적이 55.7% 급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당 2억 원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도는 기술 확보와 품질 혁신, 마케팅 등으로 기업당 연간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산 신역세권 1단계 공동주택 용지 공급이 마무리됐습니다. LH는 군산 신역세권 1단계 구역의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 주택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필지는 878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며 땅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H는 군산 신역세권의 마지막 잔여 공동주택 용지 572세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공급할 예정입니다. 군산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나운동의 한 다가구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한 결과 최고가는 나운동의 다가구 주택으로 8억 4천만 원입니다. 최저가는 미원동의 한 주택으로 13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주택의 가격 차이는 8억 3,800만 원입니다. 올해 군산의 개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24%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유흥업소 등에서의 거리 두기는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대화하기 일쑤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대학로 앞 한 술집. 내부 모습을 보면 손님들은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십니다. 같은 일행끼리 4명씩 앉아 옆 테이블과 장거리 대화를 시도하고 일부는 술집 안을 돌아다니며 자리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술집 앞 거리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채 서로 모여 흡연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마음만 불안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좀 마스크 벗고 담배 피우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살짝 걱정이긴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러고 계셔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사시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경각심을 조금 일깨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술집에 이어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턱마스크는 기본이고 음료를 다 마셔도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깊은 피로감과 감염에 무감각해진 탓인지 거리두기가 곳곳에서 사라진 모습입니다. 익산에서는 지난 25일부터 거리두기 하향 조치 이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음식점, 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의 밤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30일 오전 7시 기준 익산에서 5일간 총 1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연일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 밝히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는 장기간 계속된 영업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인 만큼 지역 내 감염이 다시금 재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사업주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시대를 사는 피로감과 백신 접종 본격화에 따라 사라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한번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익산 2명과 군산 1명 등 모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3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완주 14명을 비롯해 전주 4명, 익산 2명, 군산 1명입니다. 지금까지 익산의 누적 확진자는 378명, 군산은 251명으로 늘었고 도내 자가격리자는 758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틀 연속 600명대를 보였고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1명입니다. 지역 발생 642명, 해외 유입 19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는 12만 2,007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발생해 1,828명으로 늘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확산세가 여전하다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동안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익산의 75세 어르신 44%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5일부터 사전 동의를 마친 75세 이상 어르신 2만 1,433명 가운데 9,4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접종은 하루 최대 1,500명, 하루 평균 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는 1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3주 후인 다음 달 6일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 1차 접종을 못한 어르신은 정부의 화이자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풍림 파마텍이 미인증 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주사기를 생산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풍림 파마텍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유통된 LDS 주사기 완제품 및 부분품은 미인증 시설인 신공장이 아니라 GMP 인증을 받은 본 공장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MP 인증을 받지 못한 신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최소 잔여형 LDS 주사기를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내 중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친구들과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40곳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 실태 조사 결과 학생 400명 가운데 87.5%가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66.8%는 혐오 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적이 있으며 상대는 대부분 친구였습니다. 혐오 표현 빈도는 일주일에 1에서 3회였고 매일이라는 응답도 12.4%로 나타났습니다. 표현 방식은 모욕이나 비하, 멸시와 함께 장애인과 성소수자, 동물을 연상시키는 속어 사용이었습니다. 어제 군산 앞바다에서 승객과 선원 등 61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여객선이 어망에 걸려 표류했습니다. 승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에 옮겨 탄 뒤 목적지인 어청도로 이동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시거리는 약 200m 정도로 시야가 충분하지 않았고 인근 해역엔 어구가 흩어져 있어 경비함정도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항이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군산항의 화물 처리 실적은 462만 6천 톤으로 1년 전보다 7% 줄었습니다. 입출항 선박은 743척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90%에 머물렀으며 외항선은 397척으로 11% 감소했습니다. 화물별로는 광석과 원목 등은 증가했고 양곡과 사료, 유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말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해 상품권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1년 전보다 275% 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20대 여성이거나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절대로 수사 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3분쯤 전주 완산구 색장동 새만금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51살 A씨가 떨어지는 바위 위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반신이 바위 위에 깔린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은 발파 작업을 마친 후 또 다른 발파 작업을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주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17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1분쯤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17시간 2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진화됐습니다. 이번 진화는 낙엽층이 두껍고 산세가 험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0헥타르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은 조림 예정지의 벌채 작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민경입니다. 익산시가 영등동 식자재마트 부도 피해 업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어제 영등동 식자재마트 부도로 피해를 입은 공사와 유통업체 등 10곳 대표와 함께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시는 4월 중순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4개 업체의 피해 신고를 받았으며 피해액은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산의 문화관광 거점을 주제로 한 커피 상품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 로컬 커피 브랜드 솜리커피는 익산 문화관광 거점과 사색을 주제로 한 커피 드립백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립백은 솜리커피 스페셜티 커피 힐링백이라는 이름으로 함라 삼부잣집 돌담길과 춘포역, 미륵사지, 구룡마을 대나무숲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이번 드립백은 지역 기업끼리 협업을 이뤄 생산됐습니다. 군산시가 5월 12일까지 군산형 청년수당 참여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군산형 청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받으며 지원 기간 동안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군산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오늘 나눔 곳간에 1,000만 원의 성금과 5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기부했습니다. 기탁식에 참석한 정원율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 내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익산 상공회의소에 감사드린다며 이와 같은 나눔을 통해 위기 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탁된 성금품은 나눔 곳간을 이용하는 위기 가구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군산시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모바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내 전체 17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류는 주민등록증 초본 등 모두 112종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장애 비장애 장벽을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산 장애인 영화제를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익산시 화훼생산자연합회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나눔국간에 전달돼 생활용품과 식품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채만식 문학관이 5월 31일까지 청사초롱문학회 시화전 시의 포크아트의 향기를 담다를 개최합니다. 군산 해신동이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 9명에게 책상과 의자, 스탠드 한 세트씩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9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